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처음이에요. 6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인데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요. 내 생의 마지막 고백이 될지도 모르니까. 이 주름진 손과 희미해진 눈빛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이제야 말할 용기가 생겼어요. 난 1940년 전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초가집 마루에 앉아 어머니가 짓는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며 자라났죠. 우리 가족은 가난했지만 화목했어요. 아버지의 굵은 손과 어머니의 구성진 웃음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런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15살 때 부모님을 모두 잃었거든요. 갑작스러운 사고였다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부모님이 마시던 약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는 이웃집 할머니의 말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사람들은 내가 그저 평범한 할머니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내 안에 숨겨진 복수의 불꽃을 보지 못했어요. 이 할머니의 주름 속에는 한편의 비극이 새겨져 있답니다. 고아가 된 나는 서울의 먼 친척집으로 보내졌어요. 큰 기와집이었지만 내게는 감옥과 다름없었죠. 그 집에서 난 거의 하녀처럼 일했어요. 찬물로 빨래를 하다 터진 손가락 틈새로 스며드는 아픔보다 가족도 아닌 내가 그 집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더 컸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나는 운명적인 만남을 했어요. 바로 그 집 아들 재호와 그의 친구 민석이었죠. 재호는 햇살처럼 따뜻했고 민석은 깊은 바다같이 신비로웠어요. 내 마음은 그 두 남자 사이에서 갈등했죠. 한쪽은 안정과 따스함을, 다른 한쪽은 열정과 모험을 약속했으니까요. 재호는 부잣집 아들이었지만 겸손하고 친절했어요. 가끔 내게 몰래 책을 빌려주고 어려운 한자도 가르쳐 주었죠. 그의 미소는 언제나 맑고 진실했어요. 반면 민석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야망이 컸고 똑똑했죠. 그의 날카로운 눈빛과 거친 손길에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투지가 넘쳤어요. 두 사람은 친구였지만 사실 서로 경쟁하고 있었어요. 학업에서, 운동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여자에게서도. 그리고 그 경쟁의 중심에 내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두 남자 사이에서 갈대처럼 흔들렸어요. 사랑이란 게 그렇게 아프고 위험한 것인 줄 그때는 몰랐어요. 운명이 우리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 거라고는. 사랑이 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20살이 되던 해봄, 벚꽃이 만개한 남산 언덕에서 재호가 내게 청혼했어요. 진주 반지를 내밀며 그는 평생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죠. 꿈 같은 순간이었죠. 그날 저녁 나는 기쁨에 잠 못 이루고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민석이 찾아왔어요. 담벼락을 넘어 내 방문을 두드리던 소리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는 내게 충격적인 비밀을 털어놓았어요. 재호의 아버지가 내 부모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거였어요. 사업 경쟁 때문에 아버지를 제거했다는 거예요. 자세한 증거는 없다면서도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석의 말은 내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죠. 그날 밤 나는 첫 번째 거짓말을 했어요. 재호에게 약혼을 고민해보겠다고. 복수와 사랑 사이에서 나는 어둠을 선택했어요.
그 길이 얼마나 멀고 고통스러울지 모른 채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나는 민석과 비밀 관계를 시작했어요. 담벼락 너머 허름한 다방에서, 가끔은 그의 자취방 좁은 다다미 위에서 우리의 만남은 불꽃처럼 격렬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재호의 프로포즈도 받아들였죠. 이중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낮에는 재호의 약혼녀로, 밤에는 민석의 연인으로 두 개의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건지 아세요? 거울을 볼 때마다 진짜 나는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었어요.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였어요. 적어도 처음에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도 혼란스러워졌어요. 재호의 다정함은 신락 같은 죄책감으로, 민석의 열정은 쓰디쓴 배신감으로 변해갔죠.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옵니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죠. 결혼식 일주일 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민석이 나에게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신문 기사를 통해 알게 됐죠. 재호의 아버지는 내 부모님의 죽음과 아무 관련이 없었어요. 오히려 민석의 아버지가 연루되어 있었죠. 기사에는 술집 싸움 중 불의의 사고라고 쓰여 있었지만 목격자들의 증언은 달랐어요. 민석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와 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민석은 자신의 가족 비밀을 숨기고 재호의 인생을 망치기 위해 나를 이용한 거였어요. 그의 진짜 목적은 재호가 사랑하는 여자를 빼앗고 그 상처로 재호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내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이용당했다는 분노,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재호에게 미안함까지. 온몸이 떨렸고 밤새도록 울었어요. 하지만 아침이 되자 눈물 자국은 말라버렸고 내 마음은 차갑게 굳어졌죠. 하지만 난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대신 완벽한 복수를 계획했죠. 민석이 내게 했던 것처럼 나도 그를 천천히 고통스럽게 무너뜨리겠다고 다짐했어요. 결혼식 날 모두가 행복한 신부를 봤지만 아무도 내 마음속 어둠을 보지 못했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재호와 맞잡은 손이 떨리던 이유를 아무도 몰랐죠. 그건 사랑 때문이 아니라 내 안의 복수심 때문이었으니까요. 나는 재호와 결혼했어요. 하지만 결혼식 날 밤 민석을 찾아갔죠.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잠시 빠져나와 그의 자취방 문을 두드렸어요. 그에게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처음엔 부인하려 했지만 내 눈을 보더니 이내 고개를 떨궜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용서를 구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계속하자고 제안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민석은 놀랐지만 동의했어요. 그는 내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내 마음에는 사랑 대신 차가운 계산만이 남아 있었어요. 그것은 복수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내 삶의 가장 어두운 장이 열리는 순간이었죠. 1년 후 나는 아이를 낳았어요. 작고 보드라운 피부, 까만 눈동자의 사내 아이였죠. 모두가 재호의 아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민석의 아이였어요. 그리고 민석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가 들은 순간 그의 눈에 기쁨과 당혹감이 교차했어요. 자기 아이라는 사실에 기뻐하면서도 그 아이가 다른 남자의 이름으로 자라날 것이라는 현실에 괴로워하는 모습이었죠. 그는 아이를 안아보고 싶다고 했지만 난 거절했어요. 평생 자기 아이를 멀리서만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죠. 내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민석의 얼굴에 번진 기쁨을 보았을 때 내 복수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복수는 달콤했지만 그 뒤에 오는 공허함은 감당하기 어려웠죠. 30년 동안 나는 완벽한 아내이자 어머니로 살았어요. 하지만 그건 다 가면이었죠. 재호가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활짝 웃으며 맞이했고 아이들 학교 행사에는 빠짐없이 참석했어요. 이웃들은 우리 가족을 부러워했죠. 완벽한 행복이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내가 얼마나 공허한지,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숨기고 있는지. 재호는 내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아이도 자신의 친자식이라 생각했고요. 그 어떤 의심도 하지 않았죠. 그는 너무 순수했어요. 나를 의심하지 않는 그의 신뢰가 때로는 가장 큰 고문이었죠. 반면 민석은 계속해서 비밀리에 우리의 관계를 유지했어요. 아이에 대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 채 그저 멀리서 아이의 성장을 지켜볼 뿐이었죠. 학교 운동회 날 담장 너머로 아이를 바라보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어느 날 재호가 회사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그 성공의 밑거름이 된 아이디어는 내가 민석에게서 훔쳐와 재호에게 준 것이었죠. 민석이 술에 취해 내게 자랑스럽게 말했던 혁신적인 사업 계획이었어요. 오랜 연구 끝에 완성한 그의 인생 작품이었죠. 난 그걸 그대로 재호에게 전달했어요. 재호는 그 아이디어를 회사에 제안했고 대성공을 거뒀어요. 민석의 꿈이 재호의 손에서 꽃을 피운 거죠. 민석은 파산했고 재호는 대기업의 사장이 되었어요. 완벽한 복수였죠. 아니, 거의 완벽했어요. 하지만 나는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복수의 달콤함은 순간이었고 남은 건 씁쓸한 뒷맛뿐이었어요. 인생은 항상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내 복수가 절정에 달했을 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죠.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50년 결혼 기념일을 앞두고 재호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는 폐암 말기라고 했어요. 의사는 그에게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죠. 석 달, 길어야 반년. 죽음을 앞둔 재호는 병실에서 나에게 한 가지 고백을 했어요.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말은 내 인생을 뒤흔들었어요. 그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내가 민석과 관계를 가졌다는 것, 아이가 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까지.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그는 내가 민석을 집에 찾아가던 날 그 모든 것을 봤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침묵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재호가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는 내가 언젠가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게 될 거라고 믿었대요. 평생 기다렸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어요.
50년 동안 쌓아온 벽이 순식간에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죠. 병실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는 나를 그는 그저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그 순간 60년 동안 쌓아온 내 복수의 성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평생 속였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니. 복수가 아니라 자기 기만이었던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모두 선택의 순간을 맞이해요. 진실을 마주하느냐, 계속해서 거짓 속에 살아가느냐. 재호가 죽기 전 나는 그에게 진실을 말했어요. 모든 것을 고백했어요. 내가 처음에는 복수를 위해 그와 결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민석과의 관계는 오래전에 끝났고 그것이 단지 과거의 실수였다고.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그였다고. 병실 창가로 비치는 석양 아래 나는 모든 가면을 벗고 진짜 내 마음을 고백했어요. 재호는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았어요. 알고 있었어라고 말하더군요. 그의 마지막 말은 용서였어요. 내가 아닌 그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먼저 용서를 구했어요. 그 순간 나는 이해했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재호가 세상을 떠난 후 민석이 찾아왔어요. 장례식장 구석에서 나를 기다리던 그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이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면서 평생 나만을 기다렸다고 말했어요. 그의 눈에는 기대와 욕망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난 그를 거절했어요. 당신은 60년 동안 내 복수의 대상이었을 뿐이라고. 진짜 사랑은 재호였다고 말했어요. 민석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죠. 그제서야 자신이 평생 나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는 아무 말도 없이 돌아섰어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었죠. 이제 90이 넘은 할머니가 된 나. 과거를 돌아보니 많은 후회가 있어요. 긴 인생을 살아보니 사람은 자기가 뿌린 씨앗에 열매를 거둔다는 진리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내가 뿌린 거짓과 배신의 씨앗은 고통이라는 열매로 돌아왔고, 재호가 뿌린 용서와 사랑의 씨앗은 마침내 내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복수는 내 인생을 지배했지만 결국 나를 자유롭게 한 것은 용서였어요. 재호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내 어둠을 밝혀준 거죠. 그의 마지막 용서의 말이 내 영혼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해주었어요. 젊은 시절의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복수는 2개의 무덤을 파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나는 민석을 파멸시키려다 내 영혼까지 갉아먹었으니까요. 복수의 불꽃은 화려하지만 그 불꽃 속에서 자신도 함께 타오른다는 걸 몰랐어요. 이제 난 모든 비밀을 공개하기로 했어요. 내 아들에게도 세상에도 진실을 말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아들은 자신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아들은 이제 70세가 다 되어가는 노인이지만 그에게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진실이 아프더라도 그것이 자유로 가는 길이라고 믿어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내가 선택한 어둠의 길이 결국은 빛으로 이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상처와 후회가 있었죠. 다시 젊은 날로 돌아간다면 난 복수 대신 용서를, 거짓 대신 진실을 선택할 거예요. 하지만 시간은 돌이킬 수 없으니 남은 날들은 조금이라도 더 진실되게 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사랑은 복수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증오로 시작한 인생이지만 결국 사랑으로 끝맺게 되었으니까요. 재호가 내게 보여준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었어요. 나는 그를 속이려 했지만 결국 그의 사랑이 나를 정복했어요. 복수는 한순간의 달콤함을 주지만 사랑은 평생의 위로가 됩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이에요. 이것이 한 할머니의 60년 비밀. 내 인생의 진짜 이야기예요.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마지막 여행을 준비할 시간이 왔네요. 처음으로 제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하니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